네. 네. 오늘 제목은 세상의 변화는 수익 모델도 변하게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해요. 제가 술은 안 마셨는데 오늘 왜 이렇게 얼굴이 발갛게 나오죠? 이 집이 그런가요? 어, 세상이 변한다는 건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고 계시고 그 속도도 상당히 빠르다라는 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과거에 영화에서 봤던 뭐 로봇이 생활 환경에 같이 포함돼서 움직이는 영화들, 공상과학 영화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제 현실로 그것이 드러나고 있을 정도로 많이 발전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영상 중에 하나가 가까운 미래가 이렇게 바뀐다라는 영상이 하나 있어서 제가 좀 준비했는데 한번 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 미래학자들이 예측하는 2050년대의 모습은 어떨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일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마치 1960년대에서 보았던 2000년대처럼요. 2050년대의 도로에는 신호등 주유소가 사라지게 되고 운전면허증도 없어지게 됩니다. 자동차는 대부분이 전기차로 바뀌어져 있으며 중간중간에 설치된 태양 전지 패널로 인해 주행을 하는 도중에도 충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동차는 자율주행을 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전면허를 딸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이나 주차를 관리하는 요원도 없을 것입니다. 자동차는 실시간으로 제공받은 데이터로 도착하기 전에 어디에 주차를 완료해야 될지 알기 때문에 주차 타워를 빙빙 돌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인간은 주차장에 들어갈 필요조차 없어지게 되겠네요. 택시처럼 목적지에 바로 내리고 차 혼자 주차를 하게 될 테니까요. 누군가를 데려다 주던 문화도 없어지게 되겠군요. 목적지까지 아주 안전하게 집에 도착하게 될 테니까요. 자율주행이 완성 단계가 되면 차 대 차 사고의 발생률은 지금보다 99% 이상 줄어들게 됩니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회사가 있는데요. 바로 보험회사입니다. 보험회사는 먼 미래가 아닌 레벨 3의 자율주행 기술 도입을 앞두고도 후불 보험제, 즉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 책임인지 자율주행 시스템의 책임인지를 확인한 후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도입하는 등 상품을 이미 조금씩 개편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에 사고가 날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시트나 콘솔에 장착된 접촉식 센서와 실내를 모니터링하는 비접촉식 센서로 탑승자의 혈압이나 심박수와 같은 간단한 건강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람이 다치게 되는 경우는 즉시 스스로 구급차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율주행이 완성되면 타격을 받게 되는 또 다른 곳은 정비업계입니다. 구성하는 부품의 수도 줄어들고 고장률 자체가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인데요. 소모품의 교환도 적습니다. 게다가 자동차의 상태를 클라우드 서버에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문제가 생기기 전 수리하는 이른바 선제적 수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전통적인 정비소를 찾아가는 일은 지금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은 여행할 때 자율주행 모드로 설정된 차로 침대를 만들어 놓고 주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싼 비용을 들여서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야지만 누워서 갈 수 있었던 것을 아주 적은 비용으로도 누워서 여행할 수 있게 되니까요. 환상적이죠? 자, 출퇴근은 어떨까요? 여러분은 차 안에서 끼니를 때울 수도 있고 화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잠이 모자르면 잠을 보충할 수도 있고요. 미리 차 안에서 출근을 해서 일을 시작할 수도 있죠. 물론 저는 미래의 일은 주 4회에서 주 3회로 점차 시간이 줄어들고 더 많은 프리랜서와 더 많은 재택근무가 생길 것으로 예상하지만 출근을 하는 일이라도 변화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대도시의 높은 월세와 집값을 피해서 외곽으로 번지는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되면 다양한 주거 환경에 개성적으로 살게 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고 그 변화는 지금도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제가 말한 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직업군이 사라지는지 상상이 되셨나요? 자율주행이라는 이 한 가지 요소만으로도 우리는 전혀 다른 세계를 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당연히 전부는 아니겠죠. 자, 이번에 미래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이것이 없어집니다. 지금은 냉장고, TV 등 각 전자제품을 이어야 하는 콘센트가 집집마다 있지만 미래는 무선 전력 전송 시대가 열리게 되며 전기를 와이파이처럼 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행을 갈 때 멀티 어댑터를 챙길 필요도 없고요. 카페에서 어디에다가 꽂고 충전하면 좋을지 두리번거릴 필요도 없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충전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보조 배터리조차 유물이 되어버리겠죠.
악기를 연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타를 앰프에 연결하지 않고 치는 게 가능하며 와이파이처럼 공유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음식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배고플 때 어플을 켜고 주문을 하면 주문을 받는 것에서부터 요리를 하고 포장을 하고 그리고 배달을 하는 것까지 로봇이 하게 될 것인데요. 이는 대량 생산이 가능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마트에서 사는 재료값과 완성품으로 나오는 음식의 값의 차이가 크지 않게 됨을 의미합니다. 배양육이나 스마트팜 등 농축업 분야의 혁신도 완성품의 가격을 낮추는데 한몫하게 될 것입니다. 집밥을 먹듯이 MSG나 설탕, 소금 등도 조절할 수 있게 되기에 배달 음식은 몸에 좋지 않다는 오명도 벗게 될 것이고요. 그야말로 집밥을 해먹는다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되는 날이 오는 것이죠. 물론 지금도 30년 전에 비하면 배달 소비는 그야말로 혁명적이게 늘어난 수준이지만 말이죠. 미래의 노화는 질병의 하나로 분류될 것입니다. 질병은 어떤 것이냐? 예방할 수 있거나 병이 발생하면 치료도 가능하는 말이 되겠죠. 우리는 지금도 1990년대의 30대가 현 40대의 외모와 비슷하고 현 50대가 30년 전 40대와 비슷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런 노화의 속도는 점차 줄어들게 되는데 새로운 세포들을 우리 몸에 주입하게 되는 시기부터 노화가 아예 진행되지 않은 단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세포 분열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지나는 30대부터 이 오래된 세포들은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지게 되며 피부의 탄력성을 잃게 되는데 이 시기에 다시 줄기세포를 우리의 몸에 넣어주면서 다시 수명이 긴 세포들로 보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에는 노화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노화의 종말이라는 책을 쓴 하버드 의대 교수인 데이비드 싱클레어는 이 기술로 우리의 평균 수명이 150세는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인간은 200살도 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상 지속적으로 세포가 분열할 수 있다면 인간은 늙지 않으므로 죽지도 않게 되는데요. 하지만 평균 수명이 무한대로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이 기술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소수이고 다수는 높은 비용 때문에 선택권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는 이 순간에도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는 평균 수명이 여전히 40대인 것처럼요. 사람의 수명이 빈부격차처럼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시대가 2050년대에는 올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연하다고 느끼는 것들은 미래에는 없어질 것이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곧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모두 2050년에는 살아있을 텐데요. 그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이 영상을 보면 제가 오늘 할 강의는 다 끝을 맺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사실 고민을 좀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지금의 시대인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세상은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고 발전해 나가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멤버십 비즈니스는 여전히 구시대적인 형태로 계속 인식을 하고 있다라면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생각이 좀 도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변화하게 될 것인데 멤버십도 그 속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시대에 따라서 변화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이 영상을 보면서도 같이 제가 하게 되는 겁니다. 현 미래학 여기 보시면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하고 있다는 건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활용을 안 해봤는데 쿠팡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오늘 주문하고 내일 새벽 아침에 도착하는, 그러니까 아파트 문 앞에 쿠팡 포장 바구니들이 쌓여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이 장을 본인이 보러 안 가는 거예요. 오늘 주문해서 내일 아침에 오니까 그걸 가지고 하루를 또 생활하고 하는 부분들도 많이 바뀌고 있고요. 과거에는 구독이라 그러면 신문이나 이런 형태밖에 우리가 구독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는데 구매에 관련된 많은 것들이 구독 플랫폼, 구독 형태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옛날로 전으로 따지면 렌탈이나 뭐 이런 형태가 구독 형태로 바뀌어 간다는 거 보시면 되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는 핵가족을 넘어서 뭐 독신 혼자 사는 것까지도 이렇게 발전해 가고 있고요. 옛날과 다르게 원룸촌이나 이렇게 아파트, 작은 평소에 아파트 앞에 보면 진짜 20-30m 간격으로 편의점이 있을 정도로 많이 생겨요. 그 편의점의 가장 매출이 많은 것이 1인 식품입니다. 혼자서 먹을 수 있는 이런 식품들이 편의점에
매일매일 이제 그 상품들이 오다 보니까 혼자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 물건들이 많이 팔려 나가고 있는 거예요.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혼자 살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 또 그 출산도 저출산 문제로 많이 나라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출산하면 1억을 준다 그러면 생각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했다 그래요. 결국 인제 돈이 있어야 좀 안정적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다, 이런 생각까지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방판 네트워크도 플랫폼화 될 건데, 형식만 플랫폼화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여러 가지 것들이 좀 플랫폼에 답게끔 변화되어 갈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비단 제품에서 서비스로만 가는 게 아니라 그 서비스를 가지고 일어나는 멤버십 비즈니스의 여러 가지 형태도 좀 변화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먼저 여기서 여러분들이 나는 제가 지금 입장하시는 여러분들 화면을 딱 켰을 때 몇몇 분이 화면을 이렇게 그 오픈해 놓으셨더라고요. 그 오픈하신 분들이 다 연령대가 저희 누님이나 어머니 뻘 되시는 분들이 화면을 당당하게 열어 놓고 계시고, 우리 젊은 분들은 전부 다 화면을 닫고 다른 일을 하고 계시리라고 저는 확실히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떠나서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좀 과거 지향적인지 좀 후퇴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전히 나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지, 방판이나 네트워크처럼 여전히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이제 또 다른, 내가 그동안 판매해 보지 않는 다른 것들을 판매하는 것들을 좀 도전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는 미래를 위해 무언가를 도전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동안 해 보지 않았던 것들. 내가 해 봤던 일들 속에서만 똑같은 일들을 찾아 나간다라면 결국 그분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후퇴합니다. 왜? 시대는 계속 변해 가니까. 또는 제가 좀 그랬었거든요.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사회에 나가는 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평생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이 두려움이 저는 좀 있었어요. 그래서 졸업하는 게 너무 싫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지금은 변화를 좀 즐기는 편입니다. 새로운 변화들에 대해서 내가 빨리 적응하고 남들보다 빨리 앞서 나가야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오다 보니까 지금의 변화를 좀 즐겨하고 있고, 오히려 변화가 오기를 기대하는 사람으로 좀 변해 있는데, 여러분들은 변화를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한번 해 보자.'라는 이런 마음들이 좀 서십니까? 본인의 마음들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가 생각을 정했으면은 1 년, 2년 안에, 요즘에는 몇 개월만 경험하셔도 거기에 상당히 빨리 적응하는 게 지금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회는 조용히 지나간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조인들을 결국에는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회는 들킬까 조용히 지나간다고 합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한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지금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기회는 누구에게나 보이지 않습니다. 우연찮게 조인을 만났는데, 너무나 쉽게 조인을 만난다라면 그건 기회가 아닌 거예요. 너무나 편안하게 시작했다가 편안하게 그만둘 수 있는 일이 돼 버리는 거죠. 마치 아메이나 뉴스킨이나 애터미처럼 너무나 쉽게 하고 너무나 쉽게 그만둘 수 있는 일들이 되는 겁니다. 지나가고 나면 기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조이널이 22 년도부터 시작해서 25 년도 정도를 지나가게 되면 아마 기회라는 부분에서는 많이 줄어들 거라고 저는 봐집니다. 지금 24 년도까지가 최고의 기회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남들이 아니라고 할 때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서 조이널을 전달할 때 누구나 다 "오케이, 오케이라면 그것은 기회가 아닐 수가 있어요. 누구나 다 "왜?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거야? 그 설마 그렇게 되겠어?" "아니야."라고 하는 것들이 많을수록 오히려 기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들을 좀 잘 살펴보고 '아 조이들이 나한테 아직은 기회가 되겠구나.'라는 부분에서 오히려
용기를 내셔야 되는데 이런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좀 불편해하고 또 다시 한번 도전하기가 쉽지 않은 마음들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생각을 조금 바꾸시면 그것이 나에게 기회가 된다라는 아마 생각이 드시게 될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세상이 변하고 있고 방판과 네트워크가 플랫폼화되고 있다라면 그 영역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수익 모델이 있어요. 보상 구조죠. 마케팅이죠. 이런 수익 모델도 저는 변화되어 갈 거다라고 봅니다. 언제까지나 직장인은 월급을 받는 일이고 영업을 하는 사람은 영업 수익을 받아가는 그냥 획일화된 이 영역이 아닌 좀 새로운 수익 모델이 자리를 잡게 되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적응해 나가게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이 플랫폼 또 멤버십의 수익 모델도 변화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 물음표가 조이널의 수당 구조를 만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직장인은 월급을 받아가고 있고 영업하는 분들은 영업 수수료를 받아가고 있는데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와이프들은 아내나 우리 가장들 같은 경우에 아내들은 영업 수수료의 수익을 좋아할까요? 월급을 좋아할까요? 월급을 좋아하더라고요. 아내분들은 집에서 한 달 한 달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게 아내분들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가장들은 그것이 너무나 좀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늘 쳇바퀴 돌듯이 같은 생활을 반복하고 있고 같은 월급을 받는 이 부분에 있어서 또 현장에 나가 보면은 이것을 내가 오랫동안 이 직장을 다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월급의 장점은 안정적입니다. 단점이라고 써놨는데 변동이 적고 평생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빨리 이렇게 월급이 올라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 회사를 평생 다닌다는 보장이 없다 보니까 단점은 이 변동이 적고 평생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업 수수료는 한 만큼 수익이 된다는 게 장점이에요. 단점은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이게 다음 달에 내가 영업을 하지 못하면 또 수익이 없다라는 단점이 있죠. 여전히 월급처럼 평생 보장은 없는 거예요. 일을 하고 그 결과가 나올 때만 수익이 생긴다라는 부분이 있죠. 이것이 크게 우리가 두 갈래의 직장인과 영업하는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겠죠. 이 두 영역에 관련해서 장단점 있는 수익 모델이라고 봐집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조이널은 기회인가?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조이널은 왜 기회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면 급여와 직장인이 받는 급여와 영업하는 사람들이 받는 영업 수수료를 함께 받을 수 있다면 이것은 기회입니까?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집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신 일들 중에서 이 두 가지 형태를 다 받아보신 분, 이제 기본 수당의 영업 수익 이런 형태가 아닌 직장 월급만큼의 수익과 급여와 영업 수수료를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두 가지를 함께 준다라는 멤버십을 본 적이 있습니까? 방판이나 네트워크. 이 불법 펀드 다단계는 제외하는 겁니다. 그 영역은 지금 우리가 얘기할 계제가 이제는 안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멤버십 회사에서 이 두 가지 수익을 모델로 해서 같이 준다는 회사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있다라면 벌써 제 귀에 들렸을 것 같고요. 기존의 방판과 네트워크 이 두 가지 영역에서 자리 잡은 회사들은 이 두 가지를 줄 수 없을 상황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수익 구조 자체가. 어느 한쪽으로 쏠렸다가는 회원들이 혼란에 빠지게 되고 다른 데로 이렇게 흩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어요. 새로 시작하는 멤버십 회사가 이 두 가지를 함께 준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신생 회사들은 잘된 회사를 벤치마킹해요. 전혀 새로운 도전은 회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리스크를 가지고 시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잘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잘 되었다라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거기에 아주 새롭게 도전하기는 회사도 리스크가 있고 회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기 어려워요. 근데 조이널은 우여곡절 끝에 3년 차 접어들었고 지금까지 잘했던 것, 잘못하지 못했던 것, 새롭게 만들어가는 여러 가지 것들을 약 200명의 적극적인 회원들과 함께 계속해서 만들어 왔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와 영업수수료를 함께 줄 수 있는 게 지금 23년도 11월 달부터 시행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 24년도가 저는 꽃을 피우게 되고 조이널의 최고의 기회가 24년도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달려가는 겁니다. 자, 먼저 급여입니다. 급여는 대리점 정착 보너스 그리고 지사장 활동 보너스가 저는 여러분에게 대리점이기 때문에 지사장이기 때문에 1년 안에 드리는 급여라고 생각하고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확정 금액을 여러분에게 지원금처럼 급여처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영업수수료 판권 수익이에요. 25% 대리점과 30% 지사장 이 판권 수익이 여러분이 영업했을 때마다 영업수수료처럼 수익이 발생되도록 만들었고요. 여러분이 추천한 회원이 받아가는 수익의 10%가 여러분이 소개했고 여러분이 영업했기 때문에 영업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안정된 급여와 영업수수료를 통해서 두 가지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조이널인데 여기에서 멈추면은 1년이 지나고 나면 또 다 떠나갈 수 있다. 왜? 내가 아는 인맥은 1년 안에 다 영업을 통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새로운 걸 계속하는 거는 쉬운 일은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조이널은 여기서 멈춰 있지 않고 지속적인 수익을 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판권 직급 공유 보너스를 만들었어요. 19.5%라는 이 판권이나 직급 공유 보너스를 통해서 이 판권과 직급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마치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처럼 매달 매출의 19%를 떼서 n분의 1로 드리고 있어요. 이것은 1년 동안 여러분이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보너스로 지급되는 건데 받는 여러분들은 마치 지분을 받는 형태로 받는 같은 느낌이 들도록 지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나눠서 한번 계산해 볼게요. 먼저 급여입니다. 대리점 정착 보너스는 대리점이 달성되게 되면 가맹 계약을 통해서 330만 원 매출을 하고 제품을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게 되면 월 20만 원, 3회, 약 3개월 동안 60만 원이 지급이 되고 있어요. 거의 지금은 20만 원을 확정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정착 보너스는 원래 2%예요. 회사 매출의 2%를 n분의 1로 들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놨는데 너무 들쑥날쑥하면 신규 대리점이 정착하기가 힘드니까 회사가 20만 원이라고 이렇게 확정지어서 3개월 동안 드립니다. 마치 이것은 그 지원금 급여처럼 받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이것이 끝나고 나서 지사장이 되게 되면 지사장 활동 보너스를 월 매출의 3%를 n분의 1로 드리고 있는데 현재는 100만 원을 6개월간 드리게 됩니다. 그럼 600만 원 정도가 6개월 동안 급여처럼 여러분들은 받으실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지사장이 됐기 때문에 활동을 하면서 더 많이 추천하고 영역을 넓혀 가시라고 600만 원을 6개월 동안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니까 총 660만 원인데 기간으로 따지면 약 10개월 정도 안에 이 660만 원을 받게 돼요. 1년으로 따지면 연봉 이제 1,000만 원 안에 들어가는 건데 9개월로 나누니까 약 70만 원 정도의 월 급여와 같이 지급이 되는 형태가 됩니다.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조금은 숙지하고 계셔야 내가 받는 연봉 1,000만 원이 어떤 형태로 해서 나한테 주어지는 거지라는 거에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거의 확정적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9개월간 약 10개월간은 여러분들이 급여처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업수수료입니다. 판권 수익. 대리점이 되시고 난 다음에 5명을 추천하면 본인이 지사장이 되게 되고 1명을 추천할 때마다 75만 원을 수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5명을 추천했기 때문에 375만 원의 판권 수익이 발생되는데 이것은 여러분의 마이오피스에 등록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수익이 발생이 돼요. 그리고 한 달에 2번 출금 신청을 통해서 계좌로 입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판권 수익은 내가 영업할 때마다 즉시 발생이 됩니다. 아까 전에 그 급여 같은 경우에는 9개월간 나누어서 받을 수 있는 형태인데 영업수수료는 즉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일하는 분들이 좀 수익을 좀 쉽게 만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5명을 추천하게 되면 지사장이라는 판권을 획득하게 되고 30%의
판권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5명을 등록시키고 난 이후에 계속적으로 추천하게 된다면 75만 원이 아니라 90만 원의 판권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 수수료는 영업할 때마다 수익을 만들어 가는데 5명을 추천하고 나면 더 큰 수익들을 또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는 두 가지 수익을 여러분에게 함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 볼게요. 급여, 공유 보너스인 이 급여 같은 수익은 660만 원인데 9개월간. 실제로는 이번 달에 달성하셨으면 다음 달은 나오지 않고 그다음 달 1일부터 발생되니까 10개월 안에 받는 금액이 660만 원입니다. 영업수수료 판권 수익은 즉시 375만 원이 발생이 돼요. 이 두 가지 수익을 함께 드리는데 합쳐보니까 1035만 원입니다. 본인이 대리점으로 등록해서 영업을 통해서 지사장이 됐다라면 1년 연봉이 약 1000만 원이 된다는 게 이 수익을 받아가기 때문에 1000만 원의 수익이 돼요. 여기서 보시면 대리점 330만 원으로 등록을 하셨고요. 5명의 대리점을 추천하게 되면 1650만 원이라는 매출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1650만 원 영업 매출에 회사는 여러분에게 1000만 원의 수익을 1년 안에 나누어서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수익을 주는 회사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방판과 네트워크 회사 통틀어서 매출 대비 나누어서 주긴 하지만 매출 대비 이런 수익을 주는 회사는 조이널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회사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과거에 2년 동안 만들어 놓은 데이터가 없으면 이렇게 쉽게 줄 수가 없습니다. 데이터를 통해서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이렇게 와 있던 거지. 과거부터 이랬으면 우리가 힘들 때도 없을 수도 힘들 때가 없었을 수도 있을 텐데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은 신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정책들을 만들어 가야 되지. 그냥 정책을 데이터 없이 그냥 무대뽀로 만들어 간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멈춰 있지 않고 지속적인 수익을 드리겠다고 하는 것이 판권과 직급 공유 보너스입니다. 이것은 판권은 13%, 직급은 6.5%에서 19.5%가 회사는 매달 매출이 일어날 때마다 19.5%를 떼서 이 판권과 직급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n분의 1로 나눠드리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회사가 직원이 이 직급이 올라가면서 부장 뭐 이렇게 전무, 상무, 전무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사가 되잖아요. 이사가 되면 회사에서 옵션으로 뭐 지분을 좀 받거나 이럴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톡 옵션으로. 그런 것과 비슷하게 본인은 마치 19.5%의 대상자가 되어서 매달 회사 매출 대비 수익을 받아갈 수 있도록 회사가 구조를 만들어 놨던 거예요. 이것을 믿고 시작하셨던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도전해 오고 있고요. 24년 4월 달,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마감을 통해서 연봉 1000만 원을 달성하신 분이, 신규로 달성하신 분이 11명이 1000만 원 연봉자가 탄생이 됐고요. 2명의 2000만 원 연봉자가 탄생이 됐어요. 1명의 3000만 원, 또 1명의 4000만 원 연봉자가 새롭게 달성이 됐습니다. 이 연봉은 직급이 아니라 내가 지사장 영업을 몇 개를 했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받아가는 이제 그 연봉이 되는 거예요. 직급 연봉은 후차에 그 수익들이 만들어지면서 다시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건데 지금은 지사장을 몇 개를 달성했느냐에 따라서 받아가는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 외에 조이너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조이너는 부업자가 많습니다. 부업이라 하면 하루 일과 중에 7, 80%는 주업을 하시고 10%에서 30% 정도를 조이너를 해서 이 결과들을 만들어 가요. 그러면 본인의 그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수익을 좀 더 창출해 나갈 거야, 더 만들어 갈 거야 라고 하면서 살아오셨다라면 조이너만큼 빠르게 수익들을 올려가는 일들은 드물었을 거다라는 저는 확신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명단들이 23년 11월 달부터 대리점 정착 보너스, 지사장 활동 보너스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시작된
신규 대리점들이 연봉 1,000만 원 달성하신 분이 38명까지 만들어졌고 2천만 원 달성하신 분이 7분, 3천만 원이 1분, 4천만 원이 1분, 5천만 원 이상 되는 분이 2분, 지금까지 이렇게 달성하신 분들이 탄생이 됐어요. 이 연봉자들이 1년 동안은 이 수익을 거의 확정적으로 받아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인율이 성장을 하고 25년도를 맞이해서 간다라면 여기에 있는 분들은 똑같은 연봉을 25년도에도 거의 다 받아가십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시작이 됐고 그 믿음에 대한 대가로 25년도에 이분들은 동일한 수익들을 거의 다 받아가실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여기서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은요. 24년도 연봉 4천만 원에 한 분이 여기 명단에 써져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백주현 사장님이 3월 달에 시작하셨어요. 백주현 사장님이 4천만 원 연봉을 2달 만에 만들어 가십니다. 연령대가 높은 분이세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드리는 겁니까? 누구나 하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안 해서 그렇지. 또는 22년도에 열심히 하셨던 분도 계시고 23년도에 열심히 하셨던 분도 계신데 어떤 분들은 다시 시작해서 이 연봉들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지금 소개하는 분들이 내가 지금 트리플인데 크라운인데 과거 22년도에 정말 빠르게 성장했는데 지금 시작하는 사람이 언제 지사장 되고 언제 트리플 가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분이 그 생각 때문에 여러분이 소개할 사람의 기회마저도 여러분 빼앗드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백주현 사장님이 3월 달에 시작하셔가지고 2달 만에 4천만 원 연봉을 달성하셨는데 여러분이 소개할 그 누군가가 이걸 못하리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1,000만 원 연봉자분들 명단 중에서도 한 달, 2달 지나면서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올라가는 분들이 또 밑으로 내려올 겁니다. 왜 가만히 계신 분들은 왜 그 기회를 여러분의 주위의 분들에게 주시지 않을까요? 한번 잘 고민해 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이런 수익 모델은 없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안정된 수익, 급여와 같은 대리점 지사장 보너스를 주는 이 수익을 받는 회사는 없었습니다. 영업수익, 판권수익, 영업할 때마다 받아가는 매출의 30%를 받아갈 수 있는 이 영업수익을 받아가는데 방판밖에 없었습니다. 네트워크는 이렇게 줄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멈춰 있지 않고 이 두 가지만 주더라도 기존에 있던 회사들의 수익 모델과는 현격하게 다른데 마치 지분처럼 받아갈 수 있도록 회사 성장과 비례해서 받아갈 수 있도록 판권과 직구 공유 보너스를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수익 모델은 없어요. 없기 때문에 도전해 보셔야 돼요. 지금 만들어 놓으신 것에서 멈춰 있고 구경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한 분 또다시 소개하면서 이걸 만들어 가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왜? 지금 만약에 크라운 지사장이라면 25년도 접어들면서 크라운 지사장님은 1,000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의 아마 수익을 월 수익을 받아가는 직급자가 되실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지금 구경하고만 있고 박수만 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지사장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도전했다라면 그분은 남들이 그냥 직급자로 있는 분들이 3천만 원 받아갈 때 그분은 4천만 원 받아가는 거예요. 내가 움직인 만큼 수익이 나오는 게 조이널인 거예요. 수고한 만큼 나에게 쌓이는 게 조이널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답답한 마음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조이널을 하시다가 조이널이 뭐 더블이나 트리플을 가신 분도 계시고 지사장 하신 분도 계셔요. 근데 이런 분들이 갑자기 이제 조이널에 소개를 했더니 그동안 내 인맥 소개를 다 하고 났더니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수익이 발생이 안 되는 분들은 갑자기 이분이 뭐 하느냐고 물어보면은 화장품이나 건강보조식품 회사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대요. 조이널에도 건강보조식품이 있고 화장품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회사들도 조이널에 있는 상품을 가지고 방판을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만큼 제품이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화장품을 다른 회사에 가서 새롭게 방판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분들이 오래 하느냐? 그냥 한 달, 2달 하고 마시더라고요. 이건 왜 이럴까요? 마케팅이 받쳐주는 것도 아니고 제품이 좋은 거는 잠깐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제품이 좋은 거는 오래 가기가 쉽지 않아요. 아메이 뉴스킨 애트미 제품이 좋다고요. 그거보다 좋은 회사들 많지만 저는 그 제품의 능력보다는 회사의 가치와 문화가 그 제품과 함께 녹아들었기 때문에 롱런하고 지금의 그 회사들이 만들어졌다고 봐져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방판이나 네트워크 신생 회사들이 가치와 문화는 중요한 게 아니라 제품과 마케팅만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서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회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 하다가 안 되면은 동일한 종류의 일들을 하러 가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답답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수당을 많이 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가요. 그 왜 그런지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내가 새로운 걸 하면은 내가 그동안 말해왔던 사람들에게 "나 새로운 거 하니까 또다시 이 얘기 한번 들어 봐봐."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고 간다라면 정말 그 소개하는 사람들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닐까요? 그 사람 내가 그 사람을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나를 우습게 볼 것 같아요. "어제 조인을 한다 했다가 왜 오늘 다른 거를 또 한다고 나한테 쫓아왔냐." 이 말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근데 이것이 그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멤버십의 문제라고 저는 봐집니다. 또 한 가지는 조인을 해서 공유 보너스가 마치 뭐 1980을 하면 월 100만 원이라 그러니까 20 개월이 되어야 내 원금이 회수가 된다. 이런 계산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조인을 하다가 또는 다른 회사를 갔는데 결국에는 요즘에는 몇십만 원 정도의 펀드 회사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2-30만 원. 많아 봐야 50만 원. 한 구자당 그렇게 2-30만 원을 정해 놓고 한 달 반이면 자기 원금이 회수가 됩니다. 근데 한 달 반 되면 자기 원금 회수하고 큰 수익은 안 돼요. 큰 수익을 올리려면 자기 볼륨, 구자 수를 늘리게 되면 더 큰 수익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마케팅을 짜요. 여기로 다 갑니다. 근데 저한테 이제 질문하는 분들이 계셔요. 조이널이 월 100, 연봉 1,000만 원, 25 년도도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걸 믿을 수 있나요?" 라고 하는 분들이 조이널을 안 하게 되면은 이 회사 이런 회사를 갑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그분이 믿는 것은 뭘까요? 내 원금이 한 달, 두 달 만에 빨리 나오는 그것을 믿는다고 저는 봐져요. 그 회사의 가치나 문화나 또는 만들어 가고자 하는 일들이나 마케팅이 합법적이냐 이런 것들을 분명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결국 조인을 안 하게 되고 가는 곳은 이런 곳을 가요. 단지 그냥 빨리 내 돈이 회수되는 것을 그것을 믿고 싶은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잘못됐다고 봐집니다. 회사를 선택할 때 우리 직장인들이 직장을 갈 때도 그 회사가 얼마나 성장할 건지도 분명히 보고 직장인들이 취업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월급만 많이 준다라고 해서 "오케이. 땡큐." 하고 간다는 걸 여러분이 권장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동일한 기준으로 멤버십도 저는 바라봐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제발 한 번 실수는 실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두 번, 세 번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바보 소리 듣는 겁니다. 소개하러 가시잖아요. 듣는 분들이 착한 분들이다 보니까 말을 못해서 그렇지 '아 정말 당신 바보가 아니냐.'라는 마음속으로 분명히 저는 말을 한다고 봐져요. 그런데도 너무나 당연하게 당당하게 "나 이제 새로운 거 하잖아."라고 한다는 것이 참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이너를 시작했으면 조이너는 지금까지 드리겠다는 수당이 한 번도 안 나간 적이 없습니다. 정책들을 만들 때마다 그 정책들에 맞게끔 수당들을 다 드렸고 그 정책들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왔습니다. 지사장 활동 보너스도 이제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계속 지급되고 있어요. 도대체 여러분들 무엇을 믿겠습니까? 또 회사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명명백백하게 힐링 캠프를 통해서 다 보여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인정을 해요. 올바른 회사에서 계속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저는 봐집니다. 이 딱 한 가지 판권 직급 공유 보너스가 내년에도 그렇게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이 질문은 여러분 같이 만들어 가셔야 되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독일을 가서 아우토반 고속도로를 보고 '와 저렇게 차들이 많이 빨리 달려야 차들이 많이 다녀야 경제가 발전하겠구나.' 해서 차관을 돈을 빌려 다른 나라에서 돈을 빌려 와서 이 대한민국의 경부 고속도로를 만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철도 나지 않는 이 나라에서 무슨 차가 그렇게 많이 생길 거라고 그 돈을 들여서 고속도로를 만드느냐고
지식인들이, 국회의원들이 데모를 하고 포크레인 앞에 누워서 이 고속도로 만들면 내가 죽겠다고 했는 게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확신을 믿고 만들었을 때 경제대국, 10대 경제대국에 들어가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저는 동일한 의식을 갖고 조인을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전혀 새로운 조인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똑같은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겠지만은 조인을 올바로 바라봤는 사람들은 동일한 생각으로 달려가야 된다고 봐요. 감수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여러분들이 조금 어색하다고 이렇게 차치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비즈니스 모델들을 이해하고 또 전달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제품뿐만이 아니라 서비스와 독자적인 콘텐츠가 있다 보니까 설명할 것도 2가지 정도가 더 늘어납니다. 이런 것들도 만들어 가셔야 돼요. 지금 아메이는 제품 책자가 두꺼워졌잖아요. 그 많은 제품을 다 설명하지 않아요. 고객의 입맛에 맞게끔 몇 가지를 전달하는 것처럼 조이널도 그런 노하우들을 만들어 가야 될 숙제가 있는 겁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해보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어색한 거예요. 빨리 익숙해져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꾸준한 도전이 있어야 돼요. 하다가 멈추고 가다가 멈추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가야 돼요. 가다가 비즈니스는 가다가 멈추면 다시 시작할 때 새롭게 시작하는 거나 진배 없습니다. 계속 이어가야 돼요. 점이 아니라 선이에요. 이어져 있다고 보시고 여러분들이 조이너를 좀 바라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 수익 모델이 성공하려면 모두가 목적이 뜻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우리끼리는 좀 하나가 돼야 되고 동지가 돼야 됩니다. 한 사람이 엉뚱한 소리 한다고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좀 강력하게 동지애를 가지고 조이너를 바라보시고 같이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하고가 아니라 좀 사명감을 가지고 조이너를 같이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의 연봉 그 금액이 25년도에도 26년도에도 여러분의 연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같이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 변화에 믿음에 작은 바이러스도 허용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조이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호해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조이들의 결정적인 말로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부정적인 말을 할 자신이 있으시면 저한테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인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인 말들을 많이 해 나가셔야 돼요. 왜? 인제 여러분의 연봉이 여기에 달려 있잖아요. 과장되거나 험담 이런 부분들을 문제를 지적할 수는 있지만 대안을 가지고 지적하는 건 저도 허용합니다. "이거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보다 나을 것 같아요."라는 대안. 대안도 없는 문제 지적은 그거는 부정적인 말과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들 구분해서 조이너를 이제는 사업을 좀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냥 너무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 이 좋은 거 전달하고 싶다는 마음에 타 회사의 아이템, 타 회사 뭐 투자 금액 이런 것들을 유도하는 행위들이 많아져요. 앞으로도 더 많아져요. 이런 부분들을 회사에서도 이제는 제재를 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아예 쳐다도 보지 마셔야 돼요. 말은 들으면 여러분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욕심나게 돼 있습니다. 부정행위. 지금 우리가 계정들이 스폰서들이 관리해 주는 계정들이 많습니다. 이 스폰서도 사람이고 형제 라인에 있는 분도 사람이에요. 이 계정들을 내가 잘못 마음만 가진다라면 여러분의 수당을 다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등록할 때도 내 이름으로 등록됐는지 확인을 잘 하세요. 비번도 여러분이 관리를 하세요.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직한 사람들 정직한 마음만 있다라면 다른 사람의 계정을 내 맘대로 활용하지 않겠죠.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행위나 이런 부분들도 아예 허용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보호를 좀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긍정 바이러스만 허용합시다. "정말 수고한다. 나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요즘 좀 부족해. 열심히 해 볼게." 이런 2마디만 서로 만났을 때 얘기하고 한다라면 이 동지애가 얼마나 따뜻해지겠습니까? "나는 조이널이 마지막이고 다른 건 관심 없어." 이런 말들을 해 나가셔야 된다고 봐져요. 제가 단연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은 대부분 다 불법적인 펀드 다단계입니다. 신생회사들이 못 견뎌 나가기 때문에 마케팅을 조이널처럼 방판이나 이런 형태로 맞춰서 거의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이널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다른 건 아예 관심을 두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정직한 땀.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힐링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바깥에서 일하는 분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 땀을 흘려요. 눈에 보이는 땀을 흘려요. 근데 우리는 마음의 땀을 흘리기 때문에, 심장의 땀을 흘리기 때문에, 뇌의 땀을 흘리기 때문에 눈에 보이진 않아요. 불로소득은 절대 아닙니다. 마음고생할래 몸고생하려면 아마 몸고생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실 겁니다. 멤버십 사업은 마음고생이에요. 이 정직한 땀을 좀 흘리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불로소득처럼 절대 조이널에서도 행운으로, 운으로 나한테 주어지는 수익들은 잘 없습니다. 언젠가는 다 날아가는 수익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긍정적인 바이러스들만 허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도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사실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은 너무 좋은 환경에 이 일들을 해 나가셔요. 그런데 22년도, 23년도 초까지 조인을 열정적으로 했다가 잘 되기만을 기도하고 바라는 분들이 요즘에 다시 지사장을 만들어 볼까라는 마음으로 시도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이분들을 상당히 존경하고 환영합니다. 다시 도전해서 얻게 되는 한 명의 동지가 조이널에서 일으킬 기적들을 저는 기대한다고 봐져요. 지금 여러분들이 또다시 도전해서 만들어질 파트너 한 명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느냐면요. 2달 만에 더블을 달성하게 되고 트리플을 도전하게 돼요. 이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일하는 리더라는 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석 대표와 수석들이 추천해서 회원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이분들은 최소한 파트너들과 함께 움직이는 분들이 들어와 계시는데요. 한 달에서 3달 만에 더블과 트리플을 도전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기적들이 신규들에게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또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은 시대를 주도해 나갑니다. 새로운 수익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급여와 영업수수료가 함께 지급되는 수익 모델. 회사의 성장과 같이 내 수익도 성장하는 수익을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있어요. 이런 수익 모델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조이널이 처음이니까 같이 우리가 이 결과들을 만들어 나가셔야 돼요. 같은 목표를 두고 도전하는 동지입니다. 제가 동지를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하다가 오른쪽에 사진을 보면 전쟁이 일어나면 대원들, 전투를 하는 대원들이 서로 믿고 맡기는 게 등이에요. 믿고 등을 내줄 수 있는 우리가 동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동지애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이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많은 사람에게 전달해서 알게 한다라면 그것이 새로운 수익 모델이 돼서 파급 효과가 상당히 커질 거라고 보고요. 멤버십도 이렇게 변해가는데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저는 봐집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조인들과 동일한 생각으로 점수 때문에 줌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라 줌 강의를 듣고 났더니 '아 나도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 연봉 1,000만 원을 나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만약에 김경찬 회장이 말하는 것처럼 저렇게 된다라면 내가 우연하게 만든 이 1,000만 원 연봉이 25년도에도 26년도에도 계속 나한테 주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새롭게 도전하는 분들이 많이 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